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비거주 보유세 강화 전면 폐기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팔겠다고 대환장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6만 7천 건이 터졌습니다. 뭐 조금 제가 요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6만 7천 건, 최근 들어서 지금 가장 지금 많은 일일 최다 매물이 터졌는데요. 8월 26일입니다. 그래서 8월 3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8월 3일에 이제 세제 개편이 있었고, 자, 이때부터 이제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6만 건이었습니다. 불과 한 20일 이제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6만 건이 6만 7,113건, 결국은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11%가 늘어나는, 구체적으로 보면 6만 7,004건이 지금 늘은 거죠. 그러니까 6만 건에서 6,700건이 늘어서 결국 6만 7천 건. 그러니까 일일 매물이 6만 7천 채가 쏟아지는 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보시는 것처럼 16개 시도 중에서 압도적으로 서울이 1위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유일하죠. 자, 그리고 일자별로 보더라도 6만 2천 건이 한 8월 18일 정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 6만 5천 건대로 올라서더니 다시 6만 6천 건까지 올라서면서 지금 세제 개편 때문에 급격하게 매물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고민하던 분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6만 건에서 6만 2천에서 6만 5천에서 6만 6천까지 막 올라가다가 결국 23일이었죠. 23일 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은 이제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이거 보유세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면 폐기 거의 발표 수준으로 지금 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언론 신문방송에서도 자, 이렇게 되면 매물을 걷어 들일 거다. 아니 어차피 지금 보유세 강화도 안 하는데 지금 당장 팔 필요가 뭐 있냐, 매물이 쑥 들어갈 거다 했는데, 지금 24일 날은 지금 요게 아실인데요. 자료가 없었고 25일 날 발표해서 6만 5,900건으로 한 200건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폭 조금 내려가면서 다시 정말 매물이 줄어드는 건가? 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8월 26일 6만 7천 건대를 넘어서면서, 자, 지금까지 6만 7천 건대는 처음이죠. 계속 많아도 한 6만 6천 건대였는데 지금 6만 7천 건대로 올라서면서 갑자기 지금 8월 23일 날 보유세 전면 폐기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6만 7천 건대로 올라섰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궁금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지금 종로도 한 8.4% 늘어나 있고, 양천도 목동이죠. 한 7.5% 늘어나 있고, 동대문도 한 6.9% 늘어나 있고, 지금 노원, 은평 같은 조금 우리가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도 6.7%씩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도 한 10.8% 늘어나 있고요. 자, 외곽 같은 구로도 한 9.7%, 광진도 한 9% 늘어나 있고요. 자, 그리고 강서도 한 13.9%나 늘어나 있고, 영등포도 13.2%, 성동도 12.6%, 용산도 12%, 강동도 11.3%나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성북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데 15.9%, 최근에 성북 쪽이 많은 상승이 있었고 신고가도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들 팔겠다고 난린지 압도적으로 여기도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포가 15%, 여기가 2위고요. 송파가 14.8%, 강남이 14.4%, 서초가 14.4%인데, 자, 제가 이렇게 건수를 적어 놓은 이유는 송파가 한 759건 정도가 늘었고요. 강남이 1370건이 늘었고요. 서초가 1101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3,230건이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이게 8월 3일하고 8월 26일 요 한 20일 정도 기간에 뭐 강남 3구에서만 이만큼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서울 전체 이 기간에 늘어난 게 6,700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전체가 6,700건인데 이 중에서 강남 3구 매물 증가 수가 3,230건이면 무려 48%나 됩니다. 이야. 자, 결국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다 늘어나 있지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전체 매물 증가량의 48% 거의 50% 가깝게는 강남권 집주인들이 팔겠다고 지금 더 난리가 나 있다라는 걸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남권 집주인들이 이 비거주 보유세 강화하는 거 전면 폐기 발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다 팔겠다고 이 난리를 치냐, 그 이유를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요,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 지금 계속 뭐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14억 상향, 이거는 뭐 이제 확정이 돼 있고 당연히 문제가 없죠.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주는 거니까 뭐 이건 시비 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비거주가 문제인데 이 비거주가 원래 12억이었던 거를 9억으로 낮추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비거주 쪽이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12억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자, 그래서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긴 하지만 비거주 쪽에다가 페널티를 주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실거주만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일단 가면 뭐 이거는 뭐 조금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보유세는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치고 이제 문제는 양도세 중과 부분이잖아요. 뭐 이제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비거주는 중과가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권칠승 이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자,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뭐 당론을 거의 결정하는 뭐 요런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요게 이제 비거주죠. 요 지금 문제, 비거주의 문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문제는 이거를 종부세, 보유세로 풀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결국 양도세 중과죠. 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로 페널티를 주는 게 합리적이다. 보유세에서 페널티를 주는 거는 지금 안 되고 결국 양도세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비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지금 세제 개편안 83 세제 개편안 이 지금 나왔던 뭐 재정경제부 요걸 가지고 잠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거주 비거주 요거 지금 구분하는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뭐 거주 비거주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구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주는 14억을 기본 공제해주고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요건 시비 걸 게 없고, 자, 비거주는 9억으로 낮춘다고 했던 것을 그냥 12억 그대로 두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도 뭐 크게 그렇게 그렇죠. 뭐 시비 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비거주를 보유세에서는 굳이나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장기 1세대 1주택 이 장기 보유 이 공제 특별 공제 이 부분 최대 50%까지 돼 있는 거를 원래는 이거를 25%까지 줄여버리고 28년 이후에는 보유는 안 해주고 거주만 해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 비거주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준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든 거주든 어쨌든 간에 최대 50%까지 비거주도 혜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액 한도에 대해서 지금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아직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 한도 공제율은 그냥 80%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800, 600 여기에서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걸로 공제 한도가 정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세부담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결국은 뭐 이게 제가 볼 땐 크게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150%만 해도 지금 어차피 뭐 많이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굳이나 뭐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괜히 200%를 올렸다가 이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시비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아마 150% 이것도 김민석 당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냥 150%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이게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상당히 미미하죠. 뭐 14억이나 뭐 12억이나 요 정도 기본공제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크게 큰 의미가 세제 개편을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일단은 미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거의 뭐 제가 봐도 전면 폐기 수준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바로 이제 양도세죠. 양도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자, 여기는 지금 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주택하고 조합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아예 빼버리고 장기 거주 소득 공제. 자, 요거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 부분을 보유세에서 풀지 말고 양도세에서 풀자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거주하고 보유 최대 40에서 80% 가는 거를 이거를 2028년부터 시작해서 20%로 지금 이 보유는 줄여버리고 29년부터는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그래서 거주만 80%로 가는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집주인들이 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자, 보유세는 뭐 보유세대로 그렇다 치지만 지금 양도세 부분이 그대로 가는데 특히나 이제 28년에는 반토막, 29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뭐 장특공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제 한도가 없었잖아요. 공제 한도가 뭐 공제액이 뭐 그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냥 뭐 80%는 80% 해주는데 이제는 공제 한도라는 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공제율로만 했던 이 공제율 이거를 한도를 넣어서 결국은 28년에 20억 그 다음에 29년에는 10억까지만 해주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28년 이전 그 다음에 29년 뭐 특히나 뭐 양도세 뭐 관련해서 사실 양도 차익이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100억 200억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세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세청장이 뭐 깎아준 경우에는 200억까지도 공제를 해준 적이 있다. 아파트 한 채 파는 집 한 채 파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정도였으니까 결국은 뭐 지금 꽤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양도 차익이 뭐 많게는 뭐 100억, 200억 그렇죠. 뭐 적어도 50억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10억 캡 이게 씌워졌을 때 엄청난 그렇죠.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어서 결국 양도세 부분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대로 가져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강남 집주인들이 매년 보유세 자 이거보다는 당장 양도세가 더 무서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다들 팔겠다고 대환장인 이유가 이 양도세 부분이 뭐 결국 문제가 되고 그러면 지금 뭐 딱
또 임박해서는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 수 있을 때 그냥 1세대 1주택 장특공 다 받고 뭐 10억 캡, 20억 캡 이런 거 없을 때 빨리 그냥 팔고 나가자. 결국 양도세가 더 무서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 매물이 뭐 양도세 얘기는 이번에 없으니까요. 보유세만 얘기가 있고 양도세가 없고 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양도세는 그냥 가는구나. 그러면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매들 때문에 이제 이런 폭락 거래들도 나오는데 압구정 지금 한양 3차 53평형이 올해 1월에 이제 77억 5천 최고가가 나왔는데 뭐 한 7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월 20일 본계약이었고 오늘 실거래가 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8억 5천. 결국 70억이 무너지고 70억 아래로 내려갔는데 9억이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매물을 봤더니 지금 가장 낮은 게 69억까지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중층이고요. 그래서 69억 정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깎은 거죠. 뭐 여기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68억 5천 이런 실거래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73억에 내놓으셨던 분들도 8월 26일 오늘 3억씩이나 낮추면서 70억까지 내려가 있는데, 자, 결국은 뭐 이거보다 더 낮아지겠죠. 뭐 이렇게 급매로 60억대 매물이 있으니까요. 실제 거래도 68억 5천에 있었고. 자, 그렇지만 어쨌든 73억에서 3억을 낮춘 이런 매물들이 지금 뭐 그러니까 호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78억에 내놨던 건데, 그러니까 뭐 최고가 금방 최고가 시점에서 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8월 12일 날 8억씩이나 이미 낮춘 이런 매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에 지금 턱걸이를 해놨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나는 78억에서 8억씩이나 낮췄지만 결국은 68억 5천짜리 매물이 뭐 사실 네이버에 등록도 안 돼 있었지만 그게 결국 5천만 원을 깎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실거래가 뜬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나는 8억을 했지만 결국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을 깎고도 지금 8월 12일이면 오늘이 26일이니까 보름 정도 지났는데도 안 팔리는, 결국은 뭐 계속 급매로 더 금액을 낮추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현대 13차 같은 경우에도 35평형이 72억까지 갔던 게 61억까지 11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8월 12일 날 실거래 등록이 돼서 이것도 또 깜짝 놀랄 거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도 61억 매물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층인데도 61억에서 1,000만 원 꺾어서 60억 9천. 자, 금매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중층이 지금 58억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72억까지 갔던 게 결국 70억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58억까지 내려가면서 14억이나 낮춘 이런 매물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한 6일, 일주일 가깝게 지났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현대 1, 2차. 압구정 재건축 중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3구역이 가장 뭐 사이즈도 크고 규모도 크죠. 근데 그 바로 뭐 한강변에 쫙 붙어 있는 정말 이 대단한 압구정 현대 1, 2차. 그래서 63평형이 최고가가 무려 130억 5천, 130억을 넘었죠. 자, 그런데 지금 고층도 120억에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15억, 112억, 111억, 130억을 넘었던 아파트가 뭐 계속 120억 무너지고 115, 112, 111 정말 금매 경쟁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104억, 103억, 뭐 지금 뭐 110억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예 그냥 뭐 100억대 매물들도 이렇게 줄줄이 창창이에요. 12층, 13층, 뭐 지금 15층 중에 다 고층들이죠. 뭐 15층에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뭐 파노라마 한강뷰. 와, 지금 뭐 여기 한강변에 파노라마 한강뷰도
130억이 넘었던 아파트가 100억에 지금 턱걸이를 하는데 파노라마 한강뷰가 지금 100억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30억을 낮춘. 그래도 지금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뭐 100억에서 또 2억을 낮춘 98억 매물이 등록이 돼 있고, 자, 그리고 거기서 또 95억 매물들도 지금 줄줄이 창창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90억 매물까지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130억 넘었던 아파트가 130억 무너지고, 120억 무너지고, 110억 무너지고, 100억 무너지고, 결국은 딱 90억의 턱걸이에 있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려 40억이 넘게 호가가 하락을 한 거죠. 압구정 신현대 11차 61평 같은 경우에는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100억대까지 실거래가 내려가 있고요. 27억 5천, 실거래만 28억이 폭락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고층이 100억 턱걸이 매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8억 매물들이 지금 13층 중에 10층, 13층 중에 고층 매물들이 128억에서 98억이면 이것도 지금 30억이 낮아진 거죠. 자, 근데 94억씩 지금 낮아진 매물도 있고요. 90억의 턱걸이한 매물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다들 고층인데, 자, 이렇게 되면 무려 38억이 낮아진, 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중층 매물이 88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88억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억을 낮춘 이런 매물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13층 중에 10층이 86억 매물이 있습니다. 86억이면 무려 42억을 낮춘 거죠. 아까 압구정 현대 1, 2차 같은 경우에는 40억을 낮췄는데 여기는 42억을 낮춘 정말 충격적인, 그것도 지금 10층이면 뭐 초고층인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86억, 42억 낮춘 것도 비싸 보여. 조금이라도 더 싸게 보여야 돼. 그래야 빨리 팔리지. 자, 13층 중에 고층이 85억 9천 매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128억까지 갔던 걸 42억을 낮추고 거기서 또 1,000만 원을 깎아서, 자, 지금 뭐 금매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뭐 압구정 뭐 이 고가 집주인들, 뭐 특히나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양도차익이 크다 보니까 장특공을 지금 받고 안 받고, 더더구나 10억 캡, 뭐 20억 캡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 정말 수십억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뭐 이분들이 지금 뭐 당장 뭐 보유세 뭐 조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팔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청담 르엘 같은 작년 11월에 입주한 뭐 완전 초신축이죠. 뭐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청담 르엘, 그래서 34평형이 67억 8천, 68억까지 갔던 이 아파트 2월이 마지막 거래였죠. 54억. 그리고는 지금 거래가 한 6개월째 없는데 이 54억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층이 53억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2억 8천으로 2천만 원을 꺾은 매물이 있고요. 68억까지 갔던 게 53억이면 무려 15억을 낮췄는데 이것도 비싸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을 꺾은 거죠. 자, 그리고 아예 뭐 끝자리 떼버리고 어차피 깎아줄 거 52억의 턱걸이한 이런 매물들도 줄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52억도 비싸다. 여기서 또 1,000만 원 깎아서 51억 9천 매물들도 나와 있고요. 자, 결국은 50억 5천 매물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뭐 68억 가까이 갔던 게 결국 50억 5천, 50억에 딱 턱걸이한 이런 매물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층이 딱 50억에 턱걸이한 매물.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뭐 딱 1,000만 원만 깎아도 결국 68억이면 7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인데 결국은 70억 기대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50억 딱 턱걸이한, 뭐 이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층이니까 뭐 여기서 1,000만 원만 깎아도 49억이에요. 결국 68억이 49억, 뭐 완전히 정말
느낌 자체가 그렇죠. 뭐 70억대하고 40억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청담 르엘 같은 이 대단한 아파트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4평형이 72억까지 갔던 게 지금 실거래는 56억 3천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호가도 지금 56억 매물이 중층이 있고요. 그리고 고층 매물이 54억 5천 매물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중층 매물들이 51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72억까지 갔던 이 대단한 레미안 원밸리 반포의 이것도 초신축이죠. 이제 뭐 3년 차니까요. 그런데 51억까지 결국은 21억이 지금 호가를 낮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강남 집주인들 매년 보유세 이것보다 당장의 양도세, 특히나 이제 오래 갖고 계셨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장특공을 다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양도세가 훨씬 더 무섭게 지금 느껴진다. 그래서 다들 팔겠다고 난리가 났고, 결국은 보유세가 거의 뭐 전면 폐기 뭐 이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도세 때문에 결국 뭐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또 더더구나 급급매들이죠. 전부 다 뭐 20억 뭐 40억 정말 수십억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실거래가도 추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또 뭐 매물 상황들 뭐 또 가격 상황들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BP7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